자유한국당은 착한 추경을 나쁜 정쟁으로 그만 괴롭히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의 추경 발목 잡기는 참 나쁜 민생 발목 잡기입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민생 문제를 볼모로 잡는 정쟁은 나빠도 너무 나쁜 정쟁입니다. 이번 추경은 긴급한 재난과 또 서둘러야 하는 경기 대응 민생 예산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들여다보아도 어디 한 곳에도 정쟁과 정략의 구석은 없습니다. 거기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을 추가하려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생트집 잡기로 일관하느니 자신들이 표현한 그대로 제발 총선용 선심이라도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패스트트랙 처리에 사과와 철회를 요구하더니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아가자 경제실정청문회를 요구했고 다시 경제 원탁 토론회로 합의하자 목선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또다시 명분이 약해지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국방장관 해임 결의안을 요구하고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추경 볼모 잡기로 정쟁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추경은 언제 한번 제대로 매듭 짓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다음은 방탄국회 소집을 위해 추경을 다시 볼모로 잡으려 하십니까? 아니면 자유한국당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고소고발 취하라는 엉큼한 요구의 본색을 드러내려 하십니까? 그동안 추경 볼모 잡기는 할 만큼 했으니 이쯤에서 멈추시길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은 민생을 버리고 정쟁을 선택한, 추경을 버리고 방탄을 선택한 자유한국당의 이 어처구니 없는 정쟁을 강력히 비판합니다. 조건 없는 추경 처리를 촉구합니다. 바른미래당에도 하나 묻겠습니다. 정쟁과 연대하시겠습니까? 민생과 연대하시겠습니까? 바른미래당은 국가안보상의 책임 추궁을 이유로 본회의에 이틀 개최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의 선의와 달리 그 뒤에 자유한국당이 정쟁이라는 쇠몽둥이를 들고 바짝 다가서서 쫓아오고 있는 이 현실을 직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임 있는 야당이라면 때와 상황을 가려서 사려 깊게 헤아려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과 함께 해임 결의안을 내는 사진은 꼭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른미래당을 존중해서 국회 소집 요구서를 합동으로 제출하지 않았었던 그 기억도 바른미래당은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평화의 선결 과제인 한국전쟁 종식 촉구안이 미 하원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새 시대의 거대한 물결이 되어가는 한반도 평화에 미 하원이 대답한 것입니다. 또한 2017년 7월 우리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서 시작해서 오늘까지 지난 2년간 쉼없이 이어져 온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법안 발의와 통과를 위해 노력해 주신 로칸나 의원과 미주 한인동포단체, 평화단체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새롭게 내딛는 걸음의 끝에는 한반도 평화가 있습니다. 더욱 미국의 연방의회는 종전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그동안 견지해왔지만 손에 잡힐 듯 다가온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결국 응답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꼭 69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미국 연방의회에서 정전 상태를 공식적으로 끝내자는 결의가 최초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상당히 크고 역사적입니다. 저는 지난 1월 미국에서 로칸나 의원, 앤디 김 의원들을 만나면서 미국의 연방 의원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 구축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때 로칸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했고 또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가득 차 있었던 점을 기억합니다. 미국이 먼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마당에
우리 국회가, 대한민국 국회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야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국회에 제출된 지 10달이 넘도록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게 촉구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관문이 되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에 동참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은 일본의 경제 보복 등 대외 경제 위험에 맞서 정치권 모두가 힘을 모을 때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발목 잡기로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추경을 인질 삼아 국정조사나 국방부 장관 해임안 같은 정략적 사안을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원탁 토론회를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에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또다시 명분 없는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들고 나오며 추경을 발목 잡고 있습니다. 도대체 자유한국당의 발목 잡기의 끝은 어디입니까? 추경 처리를 무산시키고 국회를 다시 소집해 패스트트랙 방탄국회를 하자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더구나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재정 지원과 관련해 추경에 수정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한 긴급한 지원 예산으로 3천억 원의 추경 예산 증액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야당에서 추가로 발굴하고 제안하는 예산이 있다면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얼마든지 함께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추경안을 수정 편성할 경우 행정 절차상 국무회의 승인 등의 최소 1주에서 2주간의 추가 기간이 소요되며 과거 추경안에 대해서 수정안 제출 사례가 없습니다. 이번에 추가 소요 내용은 기술개발 R&D와 상용화 등 계속 사업이 중심이며 소요 규모도 3천억 수준으로서 전체 추경 6.7조 원에 대비해 미미하며 과거에도 추가 소요 발생 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수정 편성은 사실상 추경을 하지 말자는 주장입니다. 우리 기업에 대한 긴급한 지원을 가로막을 심산이 아니라면 얼토당토한 주장을 하지 말고 조속한 추경 심사와 처리에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명분 없는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즉각 처리하고 19일 추경 처리에 적극 협력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황교안 대표의 회동 수용이 진정성이 있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처리 일정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마침 내일은 제71주년 제헌절입니다. 우리 헌법의 주춧돌인 자유와 평등, 정의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특히 우리 국회가 국민의 삶과 공동체의 가치를 담아내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대승적 자세를 촉구합니다. 더 이상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포인트 인상된 8,590원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환경과 고용시장 현황, 시장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조절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록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노사 양측은 물론 공익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합의 정신이 있었기에 더 늦지 않게 결론이 도출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며 후속 대책 수립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 소득주도 성장 폐기를 주장하는 데 대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함께 가계의 생활비용을 절감해드리고 포용적인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입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도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도 불구하고 당정은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것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한국형 실업구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건강보험 지원 등 사회적 안전망과 포용성을 보다 강화하고 이와 관련된 종합적인 후속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제 샌드박스가 내일로 제도 시행 6개월을 맞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의 법과 제도를 뛰어넘는 신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 또는 면세, 혁신 성장을 더욱 강력하게 추동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올해 중으로 총 100건의 규제 샌드박스 사례 창출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앱 기반 플랫폼,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총 81건의 과제를 승인한 상태입니다. 이들 과제 가운데 시장에 출시 혹은 실증 테스트에 착수한 과제들도 현재 11건에 이르며 연말까지는 진도율이 98%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당정은 지난 6개월 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 성장을 보다 힘있게 견인할 수 있도록 추가 사례 발굴 및 확산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창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에 대해 과제 심사 간소화, 자금 공급, 컨설팅 등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전 부처로 확대 실시하고 당정 간 협의를 통해 하반기 중 규제 혁신 관련 행정규칙을 대폭 추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말씀드린 대로 규제 자유특구 지정 절차 또한 조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년간 규제 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당정은 규제 샌드박스 필요성과 산업적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결론이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당정은 규제 샌드박스 안착을 통해 우리 산업 전반에 과감한 혁신과 도전의 DNA가 뿌리낼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근 온 국민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소위 태극기 집회와 보수 유튜브 등에서 일본의 불법적 경제보복을 두둔하거나 심지어 일제히 식민 통치까지 미화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어젠 대한민국 제1야당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일본 보복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세월호 막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과연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정치 세력인지 의문입니다. 이들은 보수주의나 공화주의를 표방합니다. 보수주의 또는 공화주의의 첫째 덕목은 조국에 대한 사랑, 즉 애국입니다.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의 보수주의, 공화주의가 외세 배격에서 출발했다는 건 역사가 말해줍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자칭 보수주의자와 공화주의자에겐 애국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애국은 선거 승리를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외세를 등에 업고 자신들의 이익만 쫓는 이 정략만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수정당, 공화정당이 되고자 한다면 일본의 불법적 경제보복에 대응해 국민과 함께 하나가 돼야 합니다. 정부에 할 말이 있더라도 지금은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하나가 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선 총독이었던 아베 노부유키가 74년 전 한반도를 떠나면 남긴 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전쟁에 패했지만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인이 제정신을 차리고 옛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 교육을 심어놨다.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아베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럴 때 대한민국의 보수정당, 공화정당이 아베가 원하는 양비론이 아닌 진정으로 당당한 애국을 말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이 갑질로 고통받는 직장인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간호사의 태움관행, 대한항공 땅콩회항, 그리고 양진호 사장의 엽기 갑질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직접적인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66.3%에 달했습니다. 지위보화가 엄격한 우리 조직 문화 속에서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직장 갑질 감수성은 낙제 수준인 D등급이었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시행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던 갑질을 뿌리 뽑고 수직적 조직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직장 내 갑질을 개선하는 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구인구직 사이트 인크루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6명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정부 및 관계기관은 물론 기업에서도 이 법의 빠른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이 법 시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의 실효성과 강제성을 가져가는 후속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직장인과의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겠습니다. 법이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적극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도 민생도 어려운 경제도 전혀 모든 것에 눈 감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자유한국당 내에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눈을 갖고 국회 의사일정에 임해지고 있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추경안 처리를 의결한 상임위가 3군데가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지도부에서는 3조 6천억 원을 깎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지만 여기 자유한국당 의원들하고 같이 논의된 상임위에서 교육위원회는 물론 955억 원으로 의결했습니다. 43억 원이 감액이 되고, 근데 농해수위와 환노위, 환경노동위원회는 대폭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농해수위는 550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환노위는 2,300억 원이나 증액이 돼서 의결이 됐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이런 의원님들이 계시기에 그나마 국회가 유지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이런 의원들이 그리고 이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원들의 모습이 국민의 뜻을 따르고 있는 의원이라고 하는 것을 좀 제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 더 이상 포획하지 말고 정쟁의 덫으로 포획하지 말고 제대로 추경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추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걱정한다면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안을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이라도 의사일정 합의를 이루어서 정쟁이 아닌 추경을 걱정하고 추경을 처리하는 국회를 만들어 주십시오.